안녕하세요. 저희 영상은 주로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와인을 소개하고 리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9월 9일입니다. 데일리 추석이에요. 한가위는 우리나라의 매우 큰 명절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휴를 갖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고의 명절 중에 하나인 추석을 맞았으니까 한잔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오늘 마시는 와인은요, 고스트 파인 까르베 쇼비뇽 2018년 빈티지입니다. 홈플러스에 있는 건데요, 가격이 예전엔 정말 쌌어요. 이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슈퍼스타 와인이라고 해서 리델 5잔 그걸 하나 껴주면서 18,900원에 팔았었습니다. 2016년이니까 좀 오래됐죠. 그리고 상시 18,900원에 팔았었어요. 그래서 재밌었던 게 미군 PX에서 이 와인을 팔았었는데 미군 PX가 더 비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3만원 초중반에 구할 수가 있고요. 아주 가끔 매우 운이 좋으면 2만원 초반 정도에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의 색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의 색깔이 매우 진해요. 딥퍼플이고 와인의 눈물에서도 색깔이 짙게 배어 있습니다. 초반 향에서는요, 말린 자두 그리고 자두사탕의 달달한 느낌, 그런 향이 쉽게 느껴지고요. 이런 작은 잔에서는요, 나쁘게 얘기하면 아세톤 느낌이 드는 휘발성산이 살짝 나요. 그런데 그거는 와인을 만들면서 흔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휘발성산이 느껴진다고 나쁜 와인인 건 아닙니다. 그리고 휘발성산은 시간이 지나면 날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큰 잔에 따라놨을 땐 휘발성산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또한 약한 향들이 다채롭게 나는데요, 종이 냄새도 나고 나무 냄새가 나는데 올드 빈티지 와인에서 나는 나무젓가락같이 진한 그런 나무 냄새가 아니라 살짝 깨끗한 나무 냄새가 나요. 우리가 차로 마실 때 나는 루이보스 향과 허브 향도 올라오네요. 굵직한 과실이 잘 익은 그런 향들을 메인으로 다채로운 향도 느껴지는 그런 재미있는 와인이네요. 이 와인은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유명한 루이 앤 마티니, 그 와인 가문에서 만드는 거고요. 고스트 파인즈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은 나파밸리 동부 쪽에서 새로운 비냐드를 찾다가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는데 그 안개 때문에 마치 소나무가 둥둥 떠다니듯이 그렇게 보였다고 하네요. 그 모습이 귀신 같아서 고스트 파인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스트 파인의 와인 메이킹하는 방향이요, 지역보다는 포도 품종의 특성 그리고 품질을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와인을 만든다고 하네요. 레이블을 보면요, 지역을 특별히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2018년 같은 경우는 90%의 소노마 카운티, 8%의 나파 카운티, 20%의 레이크 카운티 그렇게 섞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빈티지마다 이 각각의 지역을 섞는 블렌딩 비율의 차이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게 장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지역의 와인의 비율을 바꾸면서 좀 더 쉽게 블렌딩을 한다,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이너리가 추구하는 방향, 그것도 인정해야겠지만은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좀 더 쉽게 와인을 만든다는 그런 안 좋게 볼 수 있는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시면요, 스윗함이 없진 않지만은 스윗함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스파이시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초반이라서 그런지 알코올량도 좀 많이 느껴져요. 높은 알코올은 약간 단점이겠네요. 산도는 중간에서 살짝 높은 정도, 그리고 탄닌이 시고 들어오진 않지만 그래도 혀를 꽤 많이 쪼입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와인의 맛보다는 향이 좀 더 매력적인 그런 와인이에요. 잔단감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혹시나 잔단감을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도 이 와인 같은 경우는 크게 불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먹는 음식은요, 추석인 만큼 한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건 인터넷으로 구매한 보쌈이고요, 이거는 보쌈을 할 때 함께 딸려오는 비빔 메밀국수입니다. 추석이니까 예쁜 떡도 좀 준비해봤습니다. 마시다 보면은 이탈리아의 아빠시멘토를 쓴 와인들, 제 유튜브에서 소개되었던 것 중에는 토마시 그라시티오 아빠시오나토 그리고 그랑파시오네, 그런 거랑 좀 닮아 있어요. 미국 와인이지만 오히려 오크향이 너무 진하지 않아서 그런지 미국보다는 이탈리아의 와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그런 이탈리아 와인보다 좀 더 점도가 진하고 잘 익은 느낌이 직선적으로 다가와요. 또한 방금 얘기했던 와인보다 잔단감은 또 없어서 꽤 개성있고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와인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스파이시한 음식보다는 구운 고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보쌈 같은 경우도 보쌈 무랑 먹는 것보다는
보쌈 자체로 먹는다던가 소금 혹은 새우젓에 살짝 찍어 먹는 그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새우젓에 살짝 찍어 먹으니까 보쌈무가 먹을 때보다 오히려 더 낫네요. 역시나 이렇게 달고 매운 음식은 와인과는 잘 안 어울립니다. 선물로 들어온 거에서 몰랐는데 떡은 아니고 앙꼬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네요. 와인보다 더 스위트한, 더 단 음식과 먹잖아요. 그러면은 와인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달달한 디저트와는 오히려 더 달달한 소떼른의 스위트 와인 같은 걸 마십니다. 와인과 음식을 먹을 때는 그런 조합도 살짝은 고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새우젓에 살짝 찍은 보쌈, 그 음식은 와인과 매우 잘 어울리는데 사실 나머지 음식은 그냥 쏘쏘입니다. 오늘의 BGM은요, 노르웨이의 밴드 TNT의 인투이션입니다. 이 곡은 1989년에 나온 TNT의 4집 앨범 인투이션의 타이틀곡입니다. 3집 텔로테일즈, 그 앨범은 노르웨이, 유럽답게 엄청난 멜로디, 그리고 일반적인 소위 미국적인 거랑은 좀 다른 개성적인 전개도 있고 그런 괜찮은 앨범이었는데요. 이 앨범 4집부터는 미국 스타일의 락 음악의 형식을 매우 많이 갖고 옵니다. 그래서 팝락적인 부분도 많이 느껴지는데요. 특히나 실제로 첫 번째 곡이라고 할 수 있는 Caught Between the Tigers, 이 곡은 이거 뭐지? 첫 곡부터 3집에 대한 환상을 확 깨버리는 그런 애매한 곡이에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 수많은 곡들이 좋은 건 맞는데요, 3집에 비해서 확실히 미국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불호임무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 좋은 노래와 별로 안 좋은 노래를 딱딱 구분해서 듣게 되는 그런 음반입니다. 오늘 선곡한 곡 인투이션 같은 경우는 이 앨범의 최고의 곡이고요, 3집의 그런 유럽적인 스타일과 4집의 미국적인 스타일, 그런 걸 정말 절묘하게 잘 섞어놓은 곡이에요. 단순히 멜로디만 좋거나 그런 게 아니라 3집과 4집과의 장점만을 매우 잘 혼합한 그런 곡이에요. 타이틀곡이라고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매우 좋은 곡입니다. 보컬리스트인 토니 하넬은요, 미국인이에요. 하지만 노르웨이 밴드인 TNT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프론트맨이었고요. 흉성으로 4옥타브가 넘는 엄청난 보컬 레인지를 보여줍니다. TNT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로니의 테크레의 멜로디 메이킹은 물론 그의 기타 솔로를 들어보면은 주법이 매우 독특해요. 팝뮤트 혹은 뮤트와는 또 다른 두두두두거리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그만이 가진 테크닉과 개성적인 연주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TNT가 아니면 거의 듣기 힘든 그런 연주법인 것 같아요. 오늘 선곡한 곡인 TNT의 인투이션, 그 곡은 오늘도 본문에 링크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시는 고스트 파인즈 까베르 쇼비뇽 2018년 빈티지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놓은 지 40분 정도 됐거든요. 데일리 와인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파워가 줄어든 건 있어요. 초반에 메인이었던 매우 잘 익은 검은 과실량, 그런 것들은 초반에 비해서 파워가 좀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처음 마실 때는 확 느껴졌는데 지금은 따라 놓은 지 40분 넘다 보니까 좀 더 기가 죽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초반에 살짝 났던 나무, 종이, 그리고 허브티 향 같은 그런 것도 아직까지 어느 정도는 살아있고요. 이 와인의 장점 중에 하나가 향에 비해서 맛이 드라이하다는 거로 생각이 돼요. 보통 이런 스타일의 와인은 마시면 잔당감이 높은 게 꽤 많은데 이 와인은 잔당감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은 생각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처음엔 탄닌도 많이 혀를 쪼이는데요, 지금은 탄닌도 부드러워져서 혀를 많이 쪼이진 않네요. 이 와인이 가성비가 어떨까? 2만원 초반이면은 정말 좋은 가성비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마트 할인할 때 살 수 있는 유명한 풍부한 과실의 이탈리아 와인들, 만원 후반대 그런 와인들에 비해서 응축되고 잘 익은 느낌, 그리고 그런 과실류 이외에도 또 다른 부케 향도 나서 더욱 다양하고 멋진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지금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3만원 초반 그 가격이면 좀 아쉽고요, 2만원 중반까지는 매우 좋은 가성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할인 같은 거 할 때 2만원 중반에 팔 때 사두신다면 매우 좋은 가성비의 와인을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미국 와인이지만 미국스럽지 않고 오히려 진득한 이탈리아 와인 같은 그런 와인을 접해서 매우 신기하고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다른 궁금하고 맛있는 와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